코로나 소식 짚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 나왔습니다. 다양한 일상 공간을 고리로 전국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속도전이 중요한데 안정적인 수급을 장담할 수 없어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연속 5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게 한 달 40 며칠 만에 최다로 나오게 돼서 아무튼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봄철 확진자 추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경훈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감염 전파 양상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 마치 작년 11월 달에 전파 양상과 좀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12월에 이제 대유행, 갑작스러운 증가가 있었는데 지금 3,400명대에서 증가를 하다가 지금 계속 500명대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증가세가 유지되게 되면은 이 확진자 증가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500명 다음에 600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500명 다음에 700명, 900명 이런 식으로 그냥 껑충껑충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산세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작년 12월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전파 양상이 가장 지금 좀 우려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체험하시기에도 밤늦게 조금 이렇게 술자리를 많이 가지시면서 좀 술에 취하신 분도 많아진 것처럼 조금 일부 국민들께서는 조금 방역 수칙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동안에는 사실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확산세가 퍼지고 있었는데 최근 양상 보면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 좀 걱정이었는데 부산에서 2단계 격상을 결정했더라고요. 일단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내일부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을 시키기로 했고요. 사실 올해 들어서 3,400명대가 꾸준히 유지됐고 최근에 이제 500명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78%에서 82%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경각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 6일간 289명이고 오늘은 54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수치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각심이 떨어졌다는 것 제일 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요 관광지 남쪽부터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을 하고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동량과 접촉량이 늘어나면 코로나19가 확산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데이터로 축적이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부산에는 부산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흰여울 마을이라든지 주 여행지 코스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코로나가 확산이 조금 점차 줄어들면 난 여기 가봐야지라는 이런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줄어들었을 때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축제는 사라졌지만 축제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꽃이 피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동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부산시 당국과 정부 당국, 방역 당국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과 울산, 경남, 창원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랑 10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해야 되잖아요.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부산은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영업 제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 방송을 하러 내려갔었는데 지난주에 마지막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11시 넘어서 KTX를 타고 올라왔었는데 그 시간까지도 사실은 주요 유흥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술집과 주점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또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는 내용 저희가 만나봤고요. 국내 연구팀이 지난 한 달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76만여 명을 분석해봤습니다. 근데 86%의 감염을 예방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거 해외에서 발표된 수치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보이네요. 예방 효과가 더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 봐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연구를 이제 정교하게 임상 시험하듯이 정교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이제 이 예방 접종을 받으신 분과 이제 일반인을 비교를 했는데 이제 지난 1차 접종 예방 접종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요양병원의 의료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
뭐 1차 대응 요원 그리고 코로나19 치료기관 종사자 이런 분들이 맞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조금 더 일반인보다 방역 수칙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시고 네. 또 주기적으로 선제적인 검사를 해서 빨리 찾아낸다든지 그런 특징이 이제 일반인보다 조금 감염률이 더 적은 것처럼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은 또 이분들 중에는 이제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셨겠지만 또 일부는 이제 파이저 백신도 맞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는 효능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접종이 이루어졌을 때는 기존에 알려진 효능보다 더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의 효과에 더불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더 방역 거리두기를 잘 지키시게 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백신의 효능보다 더 높은 퍼센트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어느 백신이 더 효능이 좋다 이거보다는 예. 많은 분들이 맞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좀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국에서는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2차 접종분을 풀었잖아요. 그 결정이 이 정도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백신이 100개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100개로 이제 100명을 1차 접종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50명만 접종하고 나머지 50개는 2차 접종을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을 것인지 그리고 12주 후에 100개가 추가로 확보됐을 때 그것을 또 다른 50명에게 두 번 접종할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예. 우리가 만약에 12주 후에 추가적으로 100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 확보된 100개를 100명에게 모두 놔드릴 수 있고 그 1차 접종만으로도 60% 이상의 어느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가 100명이 보다 좀 일찍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항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1차 접종 때 좀 많은 물량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 뭐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2차 접종까지의 시한이 좀 짧긴 하지만 화이자도 1차 접종만 받아도 예방 효과가 상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백신 역시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현재 시험된 것은 이제 3주 간격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코틀랜드 연구에서는 파이자 백신을 1차 접종만 하고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봤더니 한 4, 5주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약간씩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일단은 3주 접종을 기본으로 하고 1, 2주 정도는 2차 접종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기존의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3주 늦어도 4, 5주 간격은 지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정은견 청장이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에서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접종 참여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질병청장도 이제 공개 접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접종을 포기를 하게 되면 이게 한참 후순위로 밀리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포기를 결정하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작년 말부터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기대감과 함께 백신에 대한 불신도 같이 싹 텄습니다. 예.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백신 접종 의향을 묻는 설문에 83%가 맞겠다라고 했었는데 고작 두 달 사이 12월에 조사했더니 75%로 급감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백신 포비아들이 이제 형성이 됐고 최근에 대통령이 맞았던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돌면서 젊은 층은 사실 빠르게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맞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예. 백신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정은경 천장이 선제적으로 맞은 것이고 질병청 직원 10명과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가서 5분간 예진을 마치고 접종을 했는데 먼저 맞아서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제가 맞았으니까 안심하고 꼭 같이 맞아줬으면 좋겠다. 정부의 백신의 접종 순서가 굉장히 믿을만하게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 백신의 효능도 충분히 검증이 되었으니 꼭 맞아달라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함께 또 2, 3일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고 응급적으로 진통 해열제나 이런 것들도 구비해두면 좋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남겼습니다. 예, 네. 오늘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나온 언급을 보면 백신 효도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 우리 자녀들께서 우리 집에 계신 어르신들, 뭐 부모님들
이 백신 효도라는 생각으로 백신 접종에 좀 협조를 해달라라는 메시지까지 나왔으니까요. 그 내용도 함께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독일 보니까 60살 넘는 사람에게만 접종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로 유럽의약품청 EMA 이쪽에서는 뭐 연령대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약품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혈전증, 일반적인 혈전증하고는 연관성은 없다. 하지만 아주 드문 혈전증 형태인 뇌정맥동 혈전증하고는 혹시 좀 깊은 좀 모니터링이 네네. 필요하겠다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제 젊은 여성층 중심으로 뇌정맥동 혈전증 발생률이 조금 증가하는데 혹시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예. 아직 확실한 인과성이 증명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60세 이하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조금 좀 당분간 중지하겠다 이런 결정이겠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접종을 한 영국이라든지 말씀하신 유럽의약품청에서는 아직 인과성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계속 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렇게 아주 드물고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부작용이 제한이 됐을 때 예. 그럼 이것을 예방 접종을 하면서 모니터링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독일이나 캐나다처럼 예. 일시적으로 좀 중지를 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가 이제 그 차이가 있겠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그 해외에서의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분석,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어떤 뇌정맥동 혈전증에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아스트라제네카 아닌 다른 코로나19 백신도 관련이 있는지 예. 아니면 코로나19 백신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백신, 뭐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드문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런 것에 대한 좀 추가적인 분석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게 되면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접종을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해당은 안 되겠고 일부 이제 젊은 층에서도 예방 접종을 우선 접종 대상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많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고를 하고 주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뇌정맥동 혈전증 같은 경우에 심한 두통하고 어떤 시력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혈소판 감소증에 의해서 자반이나 멍이 심하게 든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진료를 받게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접종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이슈 짚어봤고요. 화이자와 관련해서 좀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12세에서 15세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 100% 감염 예방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현재는 이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가을쯤이면 학생들이 접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고 또 화이자에서는 또 지난주부터는 이제 11세 이하 6개월 이상의 소아에 대해서도 임상 실험을 시작했기 때문에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이제 맞을 수 있게 되겠는데요. 네. 아마 말씀하신 것 전체적인 학생들이 맞지는 않겠지만 학생들 중에서도 조금 기저질환이 있고 예. 좀 취약한 학생들은 먼저 좀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단체 생활을 하게 된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해외 자료를 참고해서 식약처에서 이제 품목 허가에 대상 연령을 확대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이제 각 회사별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좀 화이자 백신이 그렇게 승인이 됐는데 단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도 소아청소년에 대해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이 되면 그런 백신들도 이제 우리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감염자 중에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소아청소년 중에서는 위중증이나 사망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우선순위는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제 학교 생활이라든지 학원 단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백신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하고 또 대상 연령이 확대가 되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우리가 이제 곧 조만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 얘기를 해볼 건데 저희가 아까도 질병관리청 연결했을 때 치매 맞으면 치매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이게 이제 근거 없는 얘기라고 확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가짜 뉴스는 인천 시내 길거리에 어떤 벽보가 붙었는데 백신 맞으면 사망한다 이런 내용이었나 봅니다. 백신에 칩을 넣었다 이런 내용이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였다라고 밝혀진 것이죠. 네. 네. 일단은 이제 괴문서 33장을 전봇대와 버스 정류장 등에 이제 부착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코비드19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 라는 제목이고 예. 한글 밑에는 영어로 적혀 있고 영어 밑에는 또 중국어로 적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아, 지금 나오고 지나다니는 있네요. 다국적인들이 다 볼 수 있게 저렇게 예, 꼼꼼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악랄하 악의적이다라고 보이는 것이 저 밑에 있는 KBS 뉴스를 이제 캡처를 해서 넣어놨는데 예. 저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넣을 수 있는 칩이 발견됐다. 예, 예. 근데 그 칩이 이제 백신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씌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넣을 수 있는 칩은 개발이 돼 있죠. 네네네네. 근데 그 칩이 이제 백신 안에 들어가서 예. 백신 안에서 우리를 뭐 조종을 하거나 사망케 이르게 하거나 이런 건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럴싸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짜깁기를 해서 예. 이렇게 내용을 펼친 것이고 본인 스스로는 이게 사실이다, 예. 진실이다,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남겼는데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걸 보고 또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빠르게 단속을 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참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 이게 저희가 한두 번 짚는 게 아닌데요. 여전히 이런 내용들이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네, 검증받은 사실만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오창석 평론가는 이어지는 순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경호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